차갑고 어두운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206개의 뼈와 300개의 관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한 강철 같은 뼈대와 마찰을 제로로 만드는 완벽한 생체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다 한들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저 중력에 의해 바닥에 주저앉아 굴러다니는 기괴하고 생명력 없는 뼈 조각 무더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무너진 뼈대들을 무자비한 중력의 사슬에서 뜯어내어 수직으로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고 심지어 미세한 표정까지 만들어내는 거대한 동력원. 오늘은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궁극의 엔진이자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최후의 생체 코르셋 근육계의 설계도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히 거울 앞에서 뽐내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해 존재하는 헬스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600개가 넘는 근육은 우리 체중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체에서 가장 거대하고 능동적인 장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엔진들이 모두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그 위치와 생존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기계적 특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치명적인 고장과 붕괴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근육이라고 부르는 골격근입니다. 우리의 뇌가 내리는 정기적 명령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며 뼈에 직접 달라붙어 기계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인체의 메인 엔진들이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튼튼한 밧줄처럼 가로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골격근은 뇌에서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이라는 전기 케이블과 1대1로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나 질환으로 인해 이 케이블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근육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신경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의학 용어로 탈신경이라고 합니다. 골격근은 신경신호가 끊어지며 그 즉시 생명력을 잃고 마비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전기 자극을 잃어버린 근육 조직은 서서히 말라비틀어지는 위축을 겪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근육, 단백질이 녹아내리고 그 빈자리는 노란 지방과 질긴 콜라겐 조직들이 채워버리죠. 결국 붉고 탄력 있던 생체 고무줄은 탄성을 완전히 잃고 팥줄처럼 뻣뻣하고 굳어버린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를 섬유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섬유화된 근육은 다시 신경이 연결되어도 절대 예전의 부드러움을 되찾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경이 멀쩡하더라도 골절상을 입어 두꺼운 깁스로 관절을 고정해둔 채 단 몇 주만 움직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냉혹합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엔진은 이제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 스스로 근육 단백질을 무섭게 분해해버립니다. 깁스를 풀었을 때 다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얇아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골격근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냉혹하고도 절대적인 해부학적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인체에서 오직 심장벽에만 존재하는 고립된 생체 모터 심장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피를 펌프질하는 경이로운 불수의적 엔진이죠. 심장근은 뇌에서 신경신호를 보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어 뛰는 기적 같은 자동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0만 번, 평생 30억 번 이상을 수축하는 이 무한의 엔진에도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 펌프 안에는 엄청난 양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지만 심장 근육 자신은 그 피를 직접 빨아먹지 못합니다. 오직 심장 바깥벽을 왕관처럼 감싸고 있는 얇은 외부 연료 파이프 관상동맥을 통해서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만약 현대인의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이 얇은 관상동맥에 찌꺼기가 껴서 혈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는 법을 모르게 설계된 이 비운의 엔진은 산소가 차단된 질식 상태에서도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하려다 헐떡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심장, 근육 조직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비가역적인 괴사를 겪게 됩니다. 심장근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심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심근경색의 정확한 병태생리입니다. 심장근은 한 번 죽어버리면 흉터만 남을 뿐 두 번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우리 몸의 아주 깊숙한 곳, 위장과 방광, 그리고 혈관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가로무늬가 없이 매끈하게 생겨 평활근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뼈를 움직이는 골격근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음식물을 소화액과 섞어 조용히 밑으로 밀어내고 혈관을 조여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연동 운동을 수행하죠. 이 조용한 평활근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생리학적 기적 중 하나는 바로 세포의 증식 능력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아무리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도
우리의 골격근은 원래 있던 세포의 크기만 커질 뿐 절대 근육 세포의 숫자 자체가 새로 분열하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활근은 필요에 따라 세포가 분열하며 그 숫자까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자궁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이 그 위대한 증거입니다. 임신 전 본래 여성의 주먹만 하던 50g짜리 자궁이 어떻게 거대한 수박만 한 1kg의 크기로 수십 배나 팽창하며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근육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활근 스스로 새로운 근육 세포를 무한히 분열시키고 증식시켜 튼튼한 성벽을 새로 쌓아 올리는 경이로운 탄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원래의 주먹만 한 크기로 다시 쪼그라들죠. 이는 인간의 몸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공학적 기적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다시 뼈를 움직이는 메인 엔진, 골격근의 역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엔진이 관절을 움직이는 기계적인 원리는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맹목적입니다. 현미경으로 근육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미세한 단백질, 갈고리들이 마치 노를 젓듯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은 짧게 수축하며 뼈를 당기기만 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뼈를 밖으로 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서 열 때조차도 사실은 팔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팔꿈치 뼈를 뒤에서 당겨서 관절을 펴는 것입니다. 오직 당기는 힘만이 존재하기에 우리 몸의 근육은 항상 반대편에서 자신을 팽팽하게 당겨줄 기랑근과 짝을 지어 설계되어 있죠. 이 정밀한 당김의 역학을 위해 근육은 반드시 관절을 건너뛰어 두 개의 뼈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몸통에 가깝게 단단히 닿을 내리는 고정점을 기시점, 그리고 관절을 건너가 움직이는 뼈에 매달리는 곳을 정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크레인의 강철 케이블이 고정된 기둥에서 뻗어 나와 무거운 철근을 당겨 올린 완벽한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이 지렛대 시스템에도 아주 끔찍한 구조적 모순이 하나 존재합니다. 근육을 이루는 섬유는 탄력 있는 고무줄과 달라서 평상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강제로 늘어나며 그 팽팽함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 치명적 한계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허벅지 뒤쪽을 덮고 있는 햄스트링 근육입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육상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를 앞으로 힘차게 뻗을 때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 두근은 폭발적으로 수축하며 무릎을 펴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은 관절이 반대로 꺾이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억지로 기게 늘어나야만 하죠. 하지만 햄스트링은 고관절과 무릎이라는 두 개의 관절을 동시에 지나는 아주 불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리를 끝까지 뻗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최대 늘어남 한계치에 도달해버립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는 이 끔찍한 물리적 모순 속에서 결국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햄스트링의 근육 섬유가 한계 장력을 넘기며 투둑하고 처참하게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스포츠 손상에서 유독 햄스트링이 당겨지거나 파열되는 부상 풀드 머슬이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엔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의 구조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은 뼈를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소파에 가만히 기대어 있을 때도 우리 몸의 골격근은 완전히 이완되어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격근은 우리가 깨어있는 24시간 내내 뇌와 끊임없이 교신하며 아주 미세한 수축 상태인 근긴장도를 조용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중력으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생체 방어막입니다. 어깨 관절이나 턱 관절처럼 뼈와 뼈가 얕게 걸쳐져 있는 부위들이 무거운 중력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탈구되지 않는 이유는 뼈의 구조나 인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직 근육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미세한 전기를 뿜어내며 뼈를 소켓 안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방어막의 스위치가 강제로 완전히 꺼지는 유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와 근위 완제를 투여받는 가장 깊은 무의식의 순간입니다. 마취된 환자의 몸은 긴장도가 0이 되어 말 그대로 거대한 쇳덩이처럼 축 늘어지게 됩니다. 뼈를 소켓 안에 꽉 붙잡아주던 근육의 지지력이 우주 공간처럼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의료진이 환자를 침대로 옮기거나 자세를 바꿀 때 팔이나 다리를 무리하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힘에도 뼈가 궤도를 이탈해 빠져버리는 관절 탈구라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팔다리를 유리 공예 품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뼈대를 보호하는 역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은 바벨을 들어 올릴 때처럼 길이가 짧아지며 힘을 내는 구심성 수축도 하지만 반대로 중력을 버티며 길이가 강제로 늘어나는 원심성 수축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다녀온 다음날 겪게 된 다리를 절뚝거릴 만큼 극심한 일반적으로 알이 배겼다고 표현하는 지연성 근육 통행. 진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통은 산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무거운 체중을 버티며 계단을 내려올 때 발생합니다.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이 박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엄청난 하중을 견디며 근육이 억지로 찢어지듯 늘어나는 원심성 수축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에는 수많은 미세 파열이 발생하며 24시간 뒤 그 찢어진 부위에 거대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이 찢어지고 파괴된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위성 세포들을 동원해 근육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질기게 재건축해냅니다. 고통을 통해 엔진의 배기량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중력에 맞서 뼈를 일으켜 세우고 미세한 전기를 뿜어내어 탈구를 막으며 거대한 하중 앞에서는 자신의 살점을 찢어가며 관절을 보호하는 우리 몸의 가장 숭고한 엔진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 엔진이 서서히 사라지는 근감소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막을 잃은 몸은 걷고 뛸 때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타격을 고스란히 뼈와 연골로 받아내며 지난 시간에 배운 끔찍한 관절염의 연쇄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이 숭고한 엔진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듣는 대흉근, 광배근, 흉쇄유돌근 같은 복잡하고 기괴한 근육의 이름들이 사실은 그 근육의 모양과 위치를 완벽하게 지시하는 정밀한 GPS 암호라는 사실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단 5가지의 네이밍 법칙만 알면 내 몸의 600개 근육 지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지는 놀라운 경험.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인체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